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수학 2, 우리가 흔히 수2라고 하는 우리 책을 오늘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2, 수2에는 크게 세 단원이 있는데요. 제 첫 단원이 오늘부터 시작을 함수의 극한과 연속해서 그냥 함수의 극한이라고 유명한 그런 챕터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분, 적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잘 정리해 가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미분적분의 기본이 되는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면 오늘 배울 이제 1단원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함수란?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제일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가 함수였죠, 그죠?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따라 정해지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대응된다라고 배우셨고요. 그리고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가 따라 변하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사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컴퓨터실에 와 있지만 키보드 있죠. 키보드도 사실은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키보드에 기억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모니터에 뭐가 출력이 돼야 되죠? 기억이 찍혀야 되죠. 그리고 자동 판매기에 콜라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콜라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TV 리모컨, 자, 7번 채널을 누릅니다. 그럼 양산에서 뭐가 떠야 되죠? 네, KBS2가 떠야 되고요. 자, 엘리베이터, 제가 7층 살거든요. 자, 7층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7층에 딱 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7층을 눌렀는데 7층도 쏘고 3층도 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딱 하나가 하나 연결되는 관계로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다? 출력이 있는 관계가 바로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변화된다. 즉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의 값이 변하면 모두 따라 변한다. y가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에서 대표로 쓰는 문자 x, y를 미지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그죠? 변수라고 불렀던 이유가 x의 값이 변하면 뭐의 값도 따라 변한다, y의 값도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함수에서 변수라고 용어를 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가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물건이라고 봅시다. 사실은 제가 뭘 집어 던져야 되는데 뭐 집어 던질 게 없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우개가 나있네요. 그럼 지우개를 제가 이렇게 던져볼게요. 이렇게 던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뿅 날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우개에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특히 지우개 따질 때 지우개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점처럼 쫙 날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바로 뭐가 된다? 자, 그래프로 나타나면 포물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사실은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무슨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뭐에 대해서? 그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가까워지면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돼요? 우주로 나가고 있죠, 그죠? 요즘에는 달을 떠나서 뭐 지금 보이저호 같은 경우는 태양계를 벗어났잖아, 맞죠? 그래서 이 우주에다가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힘으로 쏘아 올려야지 어느 각도로 가고 어디에 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다? 함수식으로 나타내야지만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쏘아 올렸을 때 어느 시간에 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가고 그 변수,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방해물이 있는가 다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까이 간다! 이런 개념이 뭐가 되냐면 극한이거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책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왜 배울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스노보드 선수가 위치에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에 따라서 이런 위치들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이나 자연상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연속적인 변화는 연속함수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은 사실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 그지? 그래서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위치도 어떻게 되겠어요? 끊이지 않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끊김 없이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연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연속 상태에서 우리가 그 연속 상태만 알 수 있으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그 위치라든가 변화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극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증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극한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그냥 그런 개념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 배우시게 되냐면 미분하고 적분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뒷부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스티븐 와인버그의 최초의 3분의 1 책이 있답니다. 자, 우주가 탄생한 후 약 14초, 1초, 0.1초일 때 우주의 온도는 각각 30억 도씨, 100억 도씨, 300억 도씨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설입니까? 그죠? 빅뱅설이죠. 그래서 우주 대폭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들 빅뱅설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시 우주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는데 이게 순간 어느 정도 온도가 무수히 올라가고 압력이 무수히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탕 터졌대요. 그래서 이게 팍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빅뱅 이론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원래 꿈이 뭐였냐면 지구과학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만큼 천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학생이 됐었지만 그래서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지구과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우주의 끝은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답변은 그러셨어요. 우주의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주의 끝은 없다고 해도 어떻게 반박을 못해요. 근데 우주의 끝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는 뭐다? 빅뱅설에 해당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뭔가 이게 터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공간이 있어야 이게 터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외부 공간은 그건 뭐냐?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우주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퍼져 있는 범위를 우주라고 한대요.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빅뱅설에 의한 우주 바깥 부분 뭐냐면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주도 뭐다 크기가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자, 전체 집합 기억나십니까? 전체 집합. 네, 전체 집합이 뭐냐면 U로 나타냈는데 이 U가 뭐냐면 유니버셜 셋이거든요. 이 유니버셜이 뭐예요? 우주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U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깥 부분이 뭐냐?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이 바깥 부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만 생각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설명을 왜 해드리냐면 좀 이따가 이제 무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무한의 개념도 뭐냐면 무한대, 여러분들 이런 기호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한대는요 기호가 아니에요. 이건 기호가 아니고 뭐냐면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수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보다 조금 더 큰 상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해요.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가 되냐면 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뭐다? 무한대예요. 그리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된다? 예, 그냥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0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 개념이 뭐냐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안다 아니면 뭐다? 모른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탄생하는 순간에 가까이 가면 뭐도 온도도 알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어디에 뭐가 가까이 갈 때 다른 게 따라 정해지는데 걔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는 게 뭐냐면 극한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배우실 거거든요. 수렴이라는 용어도 있고 발산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말 그대로 수렴은 뭐냐면 안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까이는 안다. 그러면 모르는 건 뭘까요?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증명하기 어렵다고 한 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이 둘 중에 하나야. 안다는 경우다, 모른다인데 모르는 경우는 상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만? 아는 경우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시고요.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극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학습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낸 식을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분수로 나타낸 식을 무슨 식이다?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했을 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다? 자, 분모가 상수인 무슨 식? 다항식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다? 자, 분수에 우리가 문자가 남아요. 그러면 그런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배우셨냐면 분수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변이 유리식의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리함수인 두 가지. 자, 무슨 함수와? 다항함수와 무슨 함수? 분수함수 두 가지로 나와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자가 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분수에서 무슨 수였죠? 가분수였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진분수나 우리가 대분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2차식이 분모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차식이나 일단은 뭐 하셔야 되냐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2차식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된다? 약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분수로, 유리식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일단 이 안에 뭐가, 그렇죠? 분모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이 아니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약분이 돼서 우리가 그냥 뭐가 된다? x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자가 2차식이면 이 수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문제 준비학습 1번에 2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됐어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빼기네요. 루트 x-1분의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배우셨어요. 자, 분모가 무리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분모는 항상 유리수나 유리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네, 유리화 해주셔야겠죠. 자, 유리화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를 곱한다? 자, 켤레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분모 유리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1,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남고요. 자, 뒤에는 루트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리고 2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분모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그래서 이거 약분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분모가 무리수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수로 만들어준 것을 분모 유리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몇 참수죠? 자, 이 참수죠. 자, 이 참수는 중3 때부터 계속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참수의 가장 큰 성질은요, 무슨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과, 자, 그죠? 절편을 표시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구해보시면 이 두 개를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3의 반 얼마죠? 2분의 3. 자, 그래서 2분의 3을 뭐한다? 제곱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더해줬으면 바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빼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식의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x-2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4분의 9죠. 그래서 4분의 9에서 뭘 뺀다? 4를 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x-2분의 3의 제곱 빼기 뭐가 되겠어요? 4분의 16. 그래서 얼마다? 25가 나오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자, 어떤 포메이션입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5고요. 자, 무슨 절편? y절편 얼마다? 마이너스 4인 우리가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은 2분의 3,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25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y절편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림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포물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 극한의 개념은 보통 그래프를 그려서 자 뭐가 변하면 뭐가 변하죠? x가 변하면 y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x가 어떤 시점에 갔을 때 그 y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함수 그래프는 중3 때부터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좀 익숙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자, 근데 극한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냐면, 자,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은 y는 x-1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자, 무슨 함수? 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분수함수 우리가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분수함수 그래프, 자, 오랜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분수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였죠? 기본형. 자, 기본형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얘입니다. 자, 뭐다? 자, 바로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뭐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자, k는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자, 이 분수식이기 때문에 뭐도 0이 돼서는 안 된다. 자, 당연히 x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기 때문에 y도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x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x는 0이 무슨 축이죠? 그죠? y축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y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자, 우리가 x축이 뭐냐면 y가 0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축하고도 만나서는 안 된다? x축하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배웠냐면 이런 식으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곡선이라고 배웠다?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배우셨고요. 자, 특히 저희는 x축과 y축은 어떻게 돼요? 자, 가까이 가는데 만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점근선을 배우셨고요. 특히 이 점근선이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이 쌍곡선을 그냥 쌍곡선이 아니라 무슨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대칭 쌍곡선이라고 부른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함수 기본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K가 무슨 수면,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 쌍곡선이 위치하게 되고요. K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2, 4분면과 뭐다? 4, 4분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K가 부호가 이렇게 되고요. 만약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우리가 그래프가 여기 기본형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우리가 평행이동시킨 게 무슨 형이냐면 표준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하나는 x는 p, 하나는 뭐다? y는 q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습해야 될 게 뭐냐면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우리 점근선을 가지는 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순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일단 뭐를 찾아야 된다? 네, 점근선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뭐를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하시는데 이 모양을 결정할 때 앞에 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y 절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된다?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그렇게 돼요. 이거 표준형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표준형으로서 원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뭔 소리냐면 자, 여기가 1이죠? 1이면 1, 4분면과 몇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점근선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여기 있는 대칭점이 1,1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y는 뭡니까? 자, 우리가 cx 플러스 d분의 뭐다? ax 플러스 b. 자, 이게 우리가 분수함수의 무슨 꼴? 자, 일반형이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여요. 일단 점근선이 하나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 하나.
자, 우리가 y는 뭐다? c분의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따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요. 왜 c분의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계산을 해서 이걸 표준으로 고쳐서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극한에 가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정근선은 뭡니까?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x는 뭐다? 마이너스 c분의 d가 우리가 정근선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봅시다. x-1분의 뭐 2x 플러스 3이 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정근선 하나 구해볼게요. 자, y는 뭐가 되겠어요? 1분의 2라는 정근선과 자, x-0이니까 x는 얼마다? 1이라는 정근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려주시면 자, x는 1은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y축과 평행하게 y는 2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모양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것이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라는 거죠. 자, y절편 한번 볼게요. 자, x에다 뭐 넣어야 된다? 0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y가 얼마나 나오니?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쯤이냐면 요쯤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든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가 y절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서는 정근선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절편을 찾은 다음에 연결해서 뭐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 분수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함수 그래프로 극한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수렴이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수렴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썼어요. 뭐냐면 알 수 있다가 뭐다? 수렴. 모른다가 뭐다? 발산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경우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 보시면 자, 더위나 추위에 대한 체감 온도는 기온이나 풍속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풍속이 얼마다? 시속 10km이고 기온이 x도일 때 체감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fx로 나타냈어요. 자, 근데 얘를 10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궁금해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봤더니 오랜만에 나오네요. 자, 얘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몇 차식이라서 1차식이어서. 자, 그럼 중학교 우리가 2학년 때 배우셨는데요. 자, 우리 1차 함수는 복습해보면 자, 그래프가 뭐로 나옵니까? 직선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은 점 2개 있으면 되는데 자, 무슨 절편과 x절편과 y절편 2개 하시면 되죠. 자, 얘는 y절편이 얼마다? 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x절편을 구하시면 얘가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자, 5분의 6x가 3이면요. x는 3 곱하기 6분의 5가 돼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그래프가 바로 여기 있는 y는 5분의 6x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 보세요. 자, 여기는 x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y는 뭐라고 되냐면 체감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온, 물론 풍속하고 기온이 둘 다 영향을 주는데 풍속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온이 변하면 체감 온도 이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변하면 y가 변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온이 5도씨에 하나씩 가까워지네요. 그럼 체감 온도는 몇 도씨에 가까워지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온이 5도씨니까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그쵸? x축위에서 5를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럼 5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5도보다 높은 데서 5도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5도부터 낮은 데서 5도로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아무튼 뭘 찾아간다? 5를 찾아가는가? 5에 한없이 뭐 한다?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갑자기 툭 떨어지지 않잖아. 왜? 온도가 오르내리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도가 딱 될 때, 5도가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이 변화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6 빼기 3이 돼서 얼마가 된다? 3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온은 5도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건 몇 도다? 우리가 3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기온이 우리가 이게 자연수처럼 5, 4, 3일 가는 거 아니잖아. 왜? 우리가 시간도 계속 지나가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듯이 온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는요 셀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게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직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이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무수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기온이 5도씨 한없이 가까워질 때 3도 체감온도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3도씨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된다가 아니고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함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전체 fx, 즉 y는 어디에 가까워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를 좀 우리가 책에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fx는 x라는 우리가 함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fx는 뭐다? x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선생님 두 개 같네요. 왜? 약분되잖아요. 근데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떨 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분모가 0이 되셔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차이에서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fx는 x는요. 그럼 이렇게 돼요. y는 x로 쭉 그려지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뒤에서 끊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연속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자,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약분돼서 그냥 y는 x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이 x는 뭐다? 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점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 나머지는 y는 x하고 뭐다? 같아지는데 이 점에서는 뭐가 되냐면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딱 끊어지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면 동그랗게 팍 파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된 점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딱 끊어지거든. 그래서 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자, 연속의 반대, 자 뭐다?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gx는 x분의 x제곱은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y는 x는 이렇게 연속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집니다. 그런데 0에서는 그럼 어디? 그러니까 x가 0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그럼 잘 보세요. y도 전부 다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도 y는 0에 접근하고 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역시 y도 어디에?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불연속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요 점은 어떻게 돼 있어? 아까 이렇게 뻥 비는 거 아닙니다. 요 점만 하나 빠진 거야. 자, 그래서 역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y도 어떻게 돼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역시 y도 어디에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록 무슨 값이 없다, 함수 값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f0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래서 함수 값은 구할 수 없지만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요. 자,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자, x의 값이 a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잘 나와 있는데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 근데 x가 아무튼 a에 가까워진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에서도 자, x가 a보다 큰 상태로 가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값 얼마다 알파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x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fx 역시도 어떤 값에 일정하게 가까워질 때 자,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지? 그 포인트는.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한다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냐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극한값이 여기 있는 y값, fx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 또는 뭐다? 극한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x가 변하면 모두 변한다, y도 변하는데 그 y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자, 알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알파 요것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부르냐면 극한값 또는 뭐다 극한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표시보다는 앞으로 이 표시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여기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자, 기호 LIM. 자, 림이죠. 근데 이건 림이라 긁으면 안 되고요. 이거 뭐의 글자면 리미트라고 하는 글자 형입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뜻도 되고 한계라는 뜻이 있거든요.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인도 우리가 원래는 네 글자지만 앞에 있는 세 글자만 쓰잖아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사인이라고 이 뜻이, 여기서도 리미트지만 여기서 몇 글자만 따서 쓰는 거냐면 세 글자만 이렇게 딱 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절대 A는 아니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A에 뭐한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fx라고, fx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알파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알파를 무슨 값이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앞으로 극한 문제는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기호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극한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예요. 그래서 알파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렴이라고 부르고, 잘 모르는 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함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자, y는 x라는 함수라는 것을 하나를 배우셨고요. y는 x분의 x제곱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보셨는데 두 개는 거의 그래프가 같았어요. 근데 어디서 알려지냐면 여기서 x 자체가 0이 돼서는 안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값은 가지질 않냐면 0에서 함수 값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x가 0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돼서 요 그래프가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가 0에 가까워지면 y도 0에 가까워지냐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죠,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극한값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어디에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잖아요. 자, 이때는 x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x가 0에 가까이 간단 말이 x는 뭐는 아니다?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0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까도 봤지만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극한값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0에서는 뭐는 없다? 함수값은 없는데 0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우리가 그 수학 4에서 배우셨던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가 변한다고 해서 y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지더라도 y는 항상 뭐다? c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함수의 극한값은 그 상수함수의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